네, 이번 영상은 우리 인터넷에서 종종 만날 수 있는 이 한가에 대해서 한의학 또는 한의사를 비방하는 친구들이 있어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제가 한 40분가량 찍었는데 제가 녹화를 잘못해서 다 날리게 되었습니다. 아마 제가 이 주제로 이야기하다가 흥분해서 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하늘이 이것을 공개하는 것은 좀 안 되겠다라고 판단이 들었는지 영상을 날리게 해주셔서 제가 좀 더 차분한 마음으로 한번 다시 이 주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온라인상에서 만날 수 있는 요 한의학 또는 한의사를 비방하는 친구들이 있죠. 심심치 않게 만날 수가 있어서 이것을 보게 되면 마음이 편할 수 없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저런 거 신경 안 쓰려고 해도 참 속상하다. 저도 당연히 속상하죠. 당연히 좋을 수는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제가 과연 한의학이 그리고 한의학을 하고 있는 한의사들을 비롯해서 과연 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가에 대해서 요 한가들이 이야기하는 주제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자, 한의학에서 사용하는 치료 프로그램들은 크게 이 네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침, 그 다음에 주사, 한약재의 주사, 그 다음에 한의사가 직접 시행하는 추나, 그 다음에 한약 처방하는 것까지 이 네 가지 보통 치료 프로그램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게 되겠죠. 이제 별로 없죠. 이게 우리나라 이 제도에 하자가 있다 보니 이거밖에 하는 게 없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 주제의 한가들이 다 이것에 대해서 비난을 하느냐? 전혀 그렇지 않죠. 이것만 욕하고 나머지 세 개는 건드리지 않고 있다. 자, 왜 그런지 한번 볼게요. 자, 침이 효과가 아주 대단하죠. 그래서 효과가 너무 좋아서 과학적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아이들도 이것을 사용합니다. 코쟁이들도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근육 자극에 의한 신경근성 통증 치료법이라는 이런 긴 이야기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IMS라고 부른대요. 그래서 침 동생 같은 거죠. 침은 아픈 부위에 놓는 침도 있고 혈자리를 또는 그 근육의 압통점 그런 부분을 자극하는 여러 가지 종류들의 침이 있는데 그 중에서 그 아프다고 하는데 근육만 타겟팅을 하는 거죠. 그런 아주 귀여운 수준의 자극요법을 IMS라는 이름으로 코쟁이들도 실제로 하고 있다. 자, 그렇다면 침은 제가 우리 동생들한테 놔주는 것이 우리 한의사들이 하는 침이라고 한다면 IMS는 그냥 아픈데 찌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너무 귀엽죠. 그래서 저희 딸이 저 아프다고 하면 제가 침 놓는 걸 옆에서 보니까 저도 아프다고 하면 해준다고 하는데 그냥 그 정도 귀여운 수준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다면 이 귀여운 IMS 효과가 없느냐? 당연히 있습니다. 그래서 침은 까지 않게 되는 거죠. 자, IMS를 떠나서도 우리 소화 안 됐을 때 소 따본 경험 없는 우리 김치를 먹는 우리 한국인 중에 이거 안 해본 사람 없을 거예요. 그리고 소화는 배가 안 되는 건데 손을 따면 트림이 나면서 이 소화가 내려가죠. 이거 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이거 코쟁이들이 그 어떤 과학으로도 설명하지 못한다. 이것이 침의 효과다. 그래서 침은 까지 않습니다. 그 어떤 대단한 한가들도 침은 까지 않는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는 이제 약침이 되겠습니다. 자, 약침은 예전에는 있지 않고 이제 최근에 현대에 이제 주사요법이 나오면서 그 한약재를 대부분 증류해서 사용하죠. 그 한약재를 증류해서 주사로 만들어서 실제 사용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현대의학에서는 주사도 있고 수액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약침을 왜 깔 수가 없느냐? 이 주사나 수액에 그냥 생리식염수를 넣는 경우들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생리식염수는 그냥 물이랑 똑같은 건데 우리 몸에 있는 그 염분 농도를 맞춘 그냥 물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이 그러면 무의미하냐? 당연히 효과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약재로 만든 이 주사도 깔 게 없으니까 역시 이것에 대한 까임도 있을 게 없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건드리는 사람은 없죠. 자, 그 다음이 추나요법입니다. 이것은 옛날부터 역시 있어 왔지만 최근에 현대에 들어서 이제 정식 치료로 명명이 되어서 실제 사용이 되고 있는데 한의사가 손으로 써서 하는데 도수치료라는 것이 있죠. 우리 아주 과학적인 치료법이죠. 그래서 의사가 직접 시행하거나 하지만 우리 의느님들은 이딴 거 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하지 않고 그분들이 지시를 하죠. 감히 도수치료사가 할 수는 없고 의느님께서 하라고 지시를 받아야만 할 수가 있는 수기치료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별거가 아니냐? 아니, 과학적으로 인정이 되어 있죠. 그래서 도수치료가 됐든 추나가 됐든
그래서 건들지 않는다. 그래서 춘하에 대한 비방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면 이거를 비난하면 요것도 같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건드리는 케이스는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네 번째 한약인데 여기죠. 여기서 한의학을 비방하는 것은 결국에 한약을 대표로 이야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뭐가 들어있는지도 모르는, 왜냐면 여기 또 나쁜 거 넣을 수도 있죠. 그리고 FDA, 우리 또 승인충들은 무조건 승인을 중요하죠. 이것이 임상적으로 효과가 있고 임상적으로 부작용이 있고 이런 거 관심이 없습니다. 왜냐? 승인만 받았으면 어차피 나는 알 바 아니니까 그냥 뿌리는 그 제약회사 직원 수준의 이 사고를 하는 친구들은 이런 거를 중시하죠. 그래서 이렇게 승인이 되어 있지 않은데, 그래서 이제 비난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간이 안 좋든 대장이 안 좋든 자궁이 안 좋든 난소가 안 좋든 신장이 안 좋든 그 어디가 일말에라도 안 좋음이 있다라고 하면 한약 먹지 마라. 이거 먹으면 돌아가시게 된다. 사망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해서 먹지 않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한의학에 대한 비난은 곧 앞에 있는 침, 약침, 춘하에 대한 비난은 사실상 없고 다 모든 것이 한약이란 것에 다 비난이 되어 있죠. 그래서 한약 먹으면 간이 안 좋다, 간이 안 좋아서 한약을 먹으면 안 된다. 이것이 21세기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존재하는 만연한 생각입니다. 심지어 저도 이틀에 한 번 들으니까 얼마나 이것이 지금 현대 사회에 만연되어 있는지 알 수가 있고, 저희 한의원에는 오시는 분들 중에 99.9%, 100명 중에 한 분 빼고 나머지 분들이 다 한약을 드세요. 짧게는 하루, 길게는 6개월 정도 제가 드시도록 하고 있는데 30명 중에 1명 정도는 무료로 들어도 드시지 않습니다. 왜냐? 우리 의느님들이 먹지 말라고 워낙 정신교육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불편한 거죠, 마음이. 그래서 굳이 먹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저는 공짜여도 괜찮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이것이 얼마나 만연해 되어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심지어 저의 베프들, 제가 항상 무료로 치료해주는 저희 친구들도 지금도 물어봐요. 근데 먹긴 먹는데 이거 간 괜찮아? 라고 물어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런 사고가 아주 만연해 있다라는 것이 알려져 있습니다. 자,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대한민국에서만 존재하는 한약이 간에 영향을 준다라는 이 이야기, 이것은 어디서 나왔냐? 평균 임금의 7배를 받는, 여기 지나가든 아무나 사람 한 명을 찍었을 때 그 사람보다 우리 의느님들이 평균적으로 7배를 벌죠. 우리 평균 임금의 7배를 버는 의료기술 패거리 카르텔, 요들이 만들어낸 것이다. 언제부터? 약 3년도부터, 2000년도 초반부터 만들어지기 시작해서 지금 2024년도니까 약 20년 동안 이 이야기들을 계속 수천 번, 수만 번 하다 보니까 우리 인류의 지금 다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에 이미 다 각인이 되어 있다. 심지어 한의사들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이야기하는 우리 의사 선생님들 중에서 이 얘네들은 도대체 어디서 나오는지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우리 김치 의사, 외국 사람들 아니고 대한민국에 있는 의사들, 그 평균 임금의 7배를 버는 우리 의느님들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느냐? 한 10% 정도는 쪽발이는 아니고 쪽발이들 노예짓 하는 이 친일파, 일본에서 나온 이야기는 무조건 비판 없이 수용하는 이 친일파 친구들이 100명 중에 10명이 이루어져 있죠. 이 친구들이 이제 이런 소리를 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90%는 뭐 별 생각 없죠. 그 중에 89%는 일반적인 의사, 그리고 그 중에 1% 정도는 참의사 선생님이 계시게 되죠. 보통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모든 문제의 근원인 얘네들, 이 새끼들이 현재 이런 이름을 쓰지 않고 이런 새로운 이름으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 우리 국민들의 건강과 생명을 위하여, 하지만 우리 한의사들이 특히 한방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이 다 쪽발이들이 항상 하는 거죠. 한 이야기만 나오면 한국, 대한민국, 전통 이런 이야기만 들으면 무조건 까는 이런 한방이 지금 지대한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점을 대응하기 위해서 이런 위원회가 지금 구성이 되어 있다. 이거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나와요. 자, 얘네들이 어디서 출연하게 되었느냐? 를 확인해 봐야 되겠죠. 얘네들이 정말 쪽발이들의 노예였는데 지금 2024년도에서도 계속 친일파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친구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이 근원을 찾아보게 되면 1900년도에 우리나라에서 의사 제도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면허 제도가 만들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의사라는 사람들이 직업을 지칭하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나라가 2013년도에 일제강점기에 그 제국주의 하던
일본, 지금 울트라 니폰 말고 그 제국주의 하던 그 당시에 쪽발이들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당시에 이 친구들이 의사 20%와 의생, 한의사들을 이때 의생으로 지칭하게 되면서 의생 면허 발급을 중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몸이 아프면 우리가 갔었던 의원에서 있었던 사람들 중에서 의사와 의생이 있는데 의생의 면허를 발급을 중지하게 되어서 1945년도가 되었을 때 의사의 비율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된 거죠. 그래서 원래 이대로 됐으면 우리도 일본처럼 그냥 쭉 점점 줄었을 건데 우리나라는 해방을 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해방해서 이대로 그냥 지내오다가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1951년도에 한의사 제도를 실제 신설하게 되죠. 부활보다는 신설하게 되었다라고 해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이 의료 시스템의 왜곡 중에 가장 절정에 있는 이 의사랑 한의사들끼리 이 밥그릇 싸움 하는 거, 여기서 문제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의사 시스템, 의사, 간호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밑에 응급구조요원, 우리 나머지 의료 시스템, 서양에서 갖고 온 것을 일본을 통해서 일제강점기에 들어온 이 의료 시스템이 이때 다 만들어져 있는데 1951년도에 어떻게 했냐? 그냥 여기다가 한의사를 덩그러니 박아버린 거죠. 여기서 하자가 생기게 되었던 것이죠. 자, 이런 과정들이 있는데 과연 얘네들은 도대체 뭐 하고 있는지를 한번 지금 지켜보게 되면은, 자, 그렇다면 21세기에 우리나라의 한의학을 하는 의생들을 없앤 것이 그 당시에 제국주의를 하던 일본들, 쪽발이들이 이렇게 했었던 건데, 본인들은 그러면 어떻게 하고 있냐? 얘네들은 한의학의 이 치료 효과를 그냥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떻게 만들었냐? 한방 전문의 제도를 만듭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한약을 쓰거나 침을 놓거나 하는 사람들은 다 의사 선생님들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전문적으로 할 사람들은 전문의를 따게 되는 거고, 따로 보드를 따게 되면 되는 거고, 그렇지 않더라도 의사면 그냥 다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에서는 의사의 80%가 한약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에서는 정말 충격적인 일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일본 사람들의 80%는 다 간이 엉망이 된 것인가? 이런 생각을 정상인이라면 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연유로 해서 이 쪽발이, 그 당시에 제국주의를 하던 이 쪽발이들의 노예짓을 하면서 이 친일파 짓을 하던 친구들이 이름을 바꿔서 대한의사협회 한방대책특별위원회라는 이름으로 계속 한방을 비방하는, 그 중에 침과 약침과 춘하는 건드리지 않고 한약에 포커싱된 이 한방 비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003년도부터 한약은 간에 안 좋다는 논문들을 배설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어떻게 확인해 보면 되냐면,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 할머니나 할아버지한테 그냥 물어보면 돼요. 근데 그분들한테 물어보면 간이 안 좋으니까 나 한약 안 먹으면 안 되는데 라고 얘기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물어보면 안 되고,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냐? 라고 물어보시면 들어본 적 없죠. 이런 얘기 다 2003년도에 요 친일파 새끼들이 만들기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되었던 이야기니까요. 자, 그렇다면 정상적인 약물성 또는 약인성 간송상 환자들, 내가 그냥 지내다가 갑자기 간이 나빠진 사람들 말고 어떤 약물을 통해서, 약물에 기인해서 간손상인 환자를 만나게 되면은 정상적인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미 이것에 대한 이 통계 연구가 이미 수도 없이 되어 있습니다. 이 전 세계 의료 시스템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미국에서 했다, 영국에서 했다고 하면 아주 환장하죠. 그래서 일부러 갖고 온 거예요. 자, 미국에서 약인성 간손상 분들은 다 진통제, 항생제, 지질상승 억제제, 보통 여기에서 다 약인성, 약물성 간손상이 일어나게 되고, 그 다음에 특히 무좀약, 이것은 워낙 강하죠. 다 알고 계시지만 역시 무좀약이 간 독성이 아주 취약하다, 아주 안 좋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히 진통제 중에서 아세트아미노펜의 효과가, 진통의 효과는 크게 없지만 간 손상을 일으킬 수가 있다. 그래서 사용하더라도 단기간 사용하고 가능하면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의사들 또는 중의사들이 한약을 사용하고 있는데, 또 우리 또 친구들이 여기는 한방이 없으니까 안 된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럼 얘네들 빼고 우리처럼 한약을 사용하고 있는 외국의 또 사례를 보게 되면 되겠죠. 그렇다면 일본인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당연히 항생제 때문인지 뭘 물어봐 라고 이야기하고, 중국인 의사 선생님들한테 물어보면 아니 당연히 항생제지 뭔 개소리야 라고 이야기하고, 심지어 북한에서도 항생제라고 이야기하고 대만에서도 항생제라고 이야기한다. 여기는 다 한방 치료를 하는 곳들이라서 갖고 온 거예요. 자, 그리고 심지어 한국에도 정상인들이 존재하죠. 그래서 정상인들이 이미 이런 통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제도가 워낙 강하게 되어 있어서 이 자료들을 건강보험공단에서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미 이런 연구 너무 쉽게 된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약물성 간손상의 원인은 64%가 항생제로 기인하고 11%가 류마티스 약 때문에, 그리고 7%가 기타 때문이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직 대한민국에서 이 쪽발이 노예 출신인데 이 친구들이 여기 노예 활동을, 신입 활동을 해서 수십 년간 기득권 행사를 해왔죠. 그래서 의료를 기술로 패거리 카르텔을 하고 있는 이 친구들만 오직 한약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이것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주 미개하죠. 저한테 댓글 달아준 친구가 아주 동굴 시절에 사용하던 거를 지금도 현대에서 사용하고 있다라고 얘기해서 미개하다라고도 댓글을 많이 달아주고, 그리고 과학이 아니다 라고 해서 간이 엉망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이것이 그렇다면 우리 선조들에게 어떻게 사용되었냐? 아주 우리 선조들 건강이 아주 엉망진창이었던 거죠. 천민분들은 괜찮아요. 천민분들은 돈이 없으니까 치료 못하고 돌아가셔서 천민 출신 분들은 괜찮고 건강하게 살았는데, 요 왕족이라든지 귀족인 분들은 아주 몸이 한약 때문에 엉망이 되었죠. 그래서 특히 엉망이 되신 분들, 세종대왕님이라든지 아니면 이순신 장군 이런 분들 다 한약을 드셨기 때문에 아주 간을 비롯해서 오장육부가 다 엉망이 되어 있으신 분들이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얘네들이 제가 하는 얘기 아니고. 그래서 얘네들이 아주 싫어하는 게 허준, 막 경멸하죠. 그 다음에 요 백강희, 드라마 마이로 알게 됐었던 백강현, 그리고 이재마 이런 분들이 악의 축이죠. 이런 분들 아주 건강을 다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우리 선조들, 다른 나라는 아닌데 오직 대한민국에서만 우리 선조들의 건강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려서 이 장면들이 실제 드라마에서도 나옵니다. 아주 충격적이죠. 놀라실 수도 있어요. 자, 그래서 내가 심신이 좀 약하다, 그리고 임산부다, 우리 엄마는 괜찮지만 우리 아이는 놀랄 수 있으니까 요 밑에 영상은 보지 않으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뒤로 가기를 눌러주셔서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만 봐주시면 되겠다 라고 하고, 우리 강한 친구들만 한번 이 충격적인 영상, 한약으로 우리 선조들의 건강이 얼마나 엉망이 됐는지를 드라마 장면에서 어떻게 묘사하고 있는지를 보게 되면, 자, 드라마 마이의 장면입니다. 여기 항생제도 없어요. 지금 항생제 먹이는 거 없죠? 그리고 옷을 균 덩어리, 여기 꽃도 있고 아주 난리가 났죠? 그런데 무균실도 없이 지금 환자를 살해하기 위해서 요 백강현이라는 악인이 지금 이렇게 요 종양을 절개하고 있는 장면. 이게 드라마에서도 이렇게 공공연하게 나오게 된다. 자, 심지어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 백강현이라는 사람이, 이분이 왕입니다. 그래서 왕을 지금 살해하기 위해서 지금 배를 절개하고 있다. 그리고 한약도 먹었어요. 이런 수준의 장면들이 우리 드라마에 나오고 있다. 자, 그리고 드라마 허준, 우리 어른들 중에 10명 중에 10명이 다 보셨던 바로 그 드라마에 이 충격적인 장면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허준 아내를 독살하기 위해서 예진아 씨께서 이렇게 지금 한약을 먹이고 있는 이런 충격적인 장면이 있고, 좀 최근 드라마 제가 봤었던 요 슈룹에서 보게 되면은 요 극중 역할이 청아인데, 요 청아를 죽이기 위해서 아주 간에 안 좋고 신장에 안 좋고 오장육부를 엉망으로 만들기 위해서 지금 이 한약을 먹이면서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는 요 성남대군의 요 미개하고 이 비과학적인 모습, 이 얼굴 보세요. 얼마나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느냐. 이 충격적인 장면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 정도로 지금 대한민국의 왕족 출신, 귀족 출신의 분들은 건강이 아주 엉망진창인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대한민국에는 다 천민들, 한약 같은 거 먹지 않아서 건강하셨던 천민과 평민의 자식들만 지금 현대를 구성하고 있다. 우리 한민족의 역사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저런 쓰레기들 말고, 그렇다면 왜 나머지 정상적인 의사 선생님들이 한약을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냐? 쟤네들이 만든 자료를 보고 이야기하는 건데, 자, 어떤 과정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냐? 자, 과학적으로 이제 진료 이야기예요. 자, 인체에서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그렇다면 의사 선생님을 만났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벤트가 발생한 거죠. 지금 어디가 아프니까 오게 된 거죠.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인을 확인해야 되는 거죠. 자, 그렇다면 뭐 해야 되냐? 의심이 되는 걸 무조건 다 빼야 됩니다. 의심이 되는 상황, 의심이 되는 약물, 의심이 되는 음식들을 전부 다 일단 다 제거하고 그 다음에 다시 하나씩 추가하면서 몸의 반응을 확인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진료를 하는 방법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이것이 되게 합리적이라는 거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그런데 이제 하나씩 줄여야 돼요. 근데 이분이 뭘 드시고 계시냐? 혈압 상승 억제제를 드시고 있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 의사들이 하도 많이 먹이니까. 근데 이것을 빼려고 했더니 그러면 이분 혈압이 그냥 빡 해갖고 내열관이 그냥 빵 터져갖고 바로 돌아가시면 어떡할 거예요?
뇌졸중거리면 누가 책임져? 그래서 그냥 일단 원인을 찾는 것도 중요하죠. 지금 너의 아픈 거, 너의 만성질환, 너의 어지러움, 너의 아토피, 그 무엇이든 너의 간 손상, 너의 지방간, 뭐 너의 신장 이상, 뭐 모든 것들에 확인을 하기 위한데 그러다가 확인하기 전에 뇌혈관이 터져서 돌아가실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안 되죠. 그래서 일단 혈압 상승 억제제는 그냥 복용을 시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원인을 제거해야 되는데 이거는 못 빼요. 자, 그렇다면 혈당 상승 억제제를 빼려고 했더니 근데 아무리 지금 원인을 찾고 이거를 해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혈당 상승 억제제를 먹지 않으면 발 썩고 실명해서 곧 돌아가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못 뺍니다. 그럼 이거랑 이거 두 개는 못 빼요. 자, 그럼 그 다음 지질 상승 억제제. 근데 만약에 지질 상승 억제제를 먹지 않게 하면 갑자기 혈관에 그 지질들이 기름기가 껴갖고 그냥 바로 다음날 돌아가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못 뺍니다. 이거 빼면 다 무조건 다 살인범들이에요. 자, 그렇다면 이분이 여드름 때문에 항생제를 먹고 있대요. 근데 만약에 안 먹으면 얼굴에는 여드름이 골마서 여기 있는 이 고름들이 계속 퍼져서 뇌까지 들어가게 되면 돌아가시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네가 먹고 있는 항생제도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드셔야 되는 거고. 근데 진통제를 허리가 아파서 잠깐 드시는 건 괜찮은데 뭐 한 달째 드시고 계시다고요? 하지만 아니 안 좋지만 네가 아프니까 일단 먹어야 되죠.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의심 약물을 지금 배제를 해야 되는데 너의 지방간, 너의 간 수치, 너의 간염을 원인을 확인하기 위하면 일단 의심 약물을 빼야 되는데 의심 약물을 뺄 게 없어요. 그럼 뭘 빼냐? 그럼 한약을 빼라고 하는 거죠. 자, 그래서 79%의 일반적인 의사들이 한약을 드시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는 한약은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뿐만 아니라 우리가 한약이라고 하는 그 이미지, 그 검정물에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홍삼, 사슴피 이런 거 생으로 드시는 분 실제로 다 있습니다. 그리고 거북이, 뭐 자라탕 같은 거 말고 진짜 거북이, 그리고 개소주, 뭐 뱀을 어떻게 했네, 그리고 꼭 동남아 여행 가면 사오시는 것들 이런 거 왜 사오시는지 모르겠는데 사오시는 것, 그리고 불법으로 어디서 곰을 잡았다더라, 이거 귀한 건데 갖고 왔다라고 해서 싸서 갖고 오시고, 사슴뿔도 그냥 드시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러는지 모르겠지만 드시는 것, 그리고 시장에서 뭔지 모르겠는데 달인 거, 그리고 약재상 또는 인터넷에서 사서 제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거, 황기, 인삼 이런 것들 단독제제, 제발 단독제제로 드시지 말라고 얘기해도 너무나 많은 유튜버에서 이걸 먹으면 좋다 뭐 이런 얘기하니까 이런 거 많이 드시죠.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그 한약은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된다. 그리고 이런 거는 저도 드시지 말라고 하니까 뭐 이거는 당연히 맞는 얘기인데, 그렇다면 여기서 한의사가 처방하는 한약은 그럼 해당하는 거 아니냐? 그것도 드시지 말라고 하는 거 맞아요. 왜 이야기하냐? 한의사가 처방을 했든 안 했든 우리나라 의료 체계에는 서로 못하게 이게 막혀 있기 때문에 본인들도 몰라요. 이게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일단 배제시켜야 되니까 일단 배제하도록 하는 거죠. 그리고 중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자궁에 혹이 있든 대장에 혹이 있든 간 수치가 높든 아무튼 네가 과거에 한의사가 처방했든 이런 이상한 것들을 먹었든 아무튼 일단 다 끊으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네가 오늘 온 건 아파서 왔으니까 앞으로도 먹지 마라. 의심되는 것을 배제해야 되니까 먹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79%의 대한민국 의사들이 기승전 한약, 이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 현재 현실이다라는 점입니다. 자, 그렇다면 1%, 저도 지금까지 한 번밖에 만나지 못한 1%의 참의사 선생님들과 그리고 김치 의사들이 아닌 대한민국 말고 나머지 모든 나라에서 하는 사람들은 뭐 간이 안 좋다, 신장이 안 좋다, 어쩌고저쩌고 한다? 그러면 아니 당연히 합성화학 물질들 때문인 거지. 그걸 왜 한약 얘기? 라고 당연히 대답하시죠. 현대의학으로 전혀 해줄 게 없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 어떤 거 해줄 게 없냐? 만성이란 단어를 붙였다. 의사들이 더 만성이라고 이야기했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못 고쳐준다는 얘기예요. 전 이런 얘기 하지 않으니까. 그리고 증후군이라고 붙이는 거. 내가 고쳐주지 못하는데 너는 질환명을 물어보고 질환명을 알아야 이 시스템이 돌아가니까 그냥 증후군이라고 붙여버리면 뭐 안 나와도 알 바 아닌 거죠. 네가 증후군 걸린 거니까. 그래서 현대의학에서 이딴 단어를 계속 많이 사용하죠. 그래서 만성어지러움, 만성이며, 만성아토피, 만성비염, 만성부종, 만성생리통, 만성생리불순, 생리를 너무 자주 하는 것, 생리를 너무 띄엄띄엄 하는 것, 생리량이 많은 것, 생리량이 너무 적은 것, 다 가슴이 답답하다, 가슴이 뛴다, 발이 계속 저려요, 비가 오면 더 저려요, 저는 방광염을 1년에 2회 이상 알아요, 그리고 저는 아직 30대밖에 안 됐는데, 40대밖에 안 됐는데, 50대밖에 안 됐는데, 부부관계가 잘 되지 않아요, 우리 할아버지
외할아버지 이 라인에, 내 건너 라인에 탈모가 아닌데 저는 탈모예요. 또는 그분들은 탈모가 60살부터 왔는데 저는 30대부터 머리가 빠져요. 저는 만성적으로 두통이 있어서 두통약을 항상 가지고 다녀요. 저는 알러지가 있어서 어떤 작은 자극에도 반응해요. 저는 잠을 깊이 못 자요. 자긴 자는데 꿈을 많이 꿔요. 저는 소변을 너무 자주 봐요. 저는 소변의 색깔이 너무 안 좋아요. 밤에 소변 때문에 자꾸 깨게 돼요. 소변을 봐도 남은 것 같아요. 소변을 보려면 힘을 줘야 돼요. 자, 변비가 너무 심해요. 설사가 너무 심해요. 스트레스 받으면 화장실에 자주 가야 돼요. 이런 거 모든 것들 다 만성 또는 증후군이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 왜 그런 거냐? 현대의학에서 해줄 게 없으니까. 이분들은 알고 계세요.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1%의 참의사분들과 대한민국이 아닌 나머지 정상적인 의사 선생님들은 이거 다 알고 있다. 그래서 이분들은 외과수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니면 해줄 게 없다라는 이런 갈증이 있으시죠. 왜냐면 환자분들은 치료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으니까. 그래서 고쳐줄 수 있다라는 얘기를 들으면 무조건 1번 반응이 신기하다 이라고 얘기를 해요. 정말 고쳐? 원리가 뭐냐? 아니 방법이 뭔데 알려줘. 근데 정말 치료가 돼요? 이게 영구적으로 손상되는 게 아니면 치료를 정말 할 수 있냐? 이렇게 반응합니다. 누가? 대한민국의 1%의 의사들과 100명 중에 1명의 의사와 그 다음에 대한민국이 아닌 밖에 있는 나머지 의사들이 이렇게 생각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이 의료 시스템을 갖고 있는 일본에서도 80%의 의사들이 한약을 사용하는 거예요. 중국은 더 많이 사용하고 이렇게 되어 있다. 자, 그렇다면 다른 나라 의사들은 99%가 관심 및 시도를 하는데 왜 김치 의사들은 1%밖에 사용을 안 하냐? 그것은 일단 관심이 있더라도 시스템에서 사용하지 못하게 막고 있으니까 일단 관심 자체가 없고, 그것보다 우리나라 의사들이 아니면 이 외국 의사들은 GDP 대비 평균 임금의 2배에서 4배 정도의 수익을 얻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시간에 다른 거를 해보고 싶은 동기가 있죠. 좀 안 되는데 다른 방법은 없나? 라고 고민해보고 할 시간이 있지만 우리 김치 은혜님들은 평균 임금의 조금 버는 놈들은 6배, 많이 버는 놈들은 7배 이상의 임금을 벌기 때문에 딴 거 할 시간이 없다고요. 이분들 최저 시급이 10만 원 정도예요. 2024년도 기준으로 10만 원 그 이상이에요. 이런 분들이 감히 다른 거 할 시간이 없다. 그리고 내 업장에 손님들이 맨날 줄 서 있는데 뭘 다른 걸 뭘 합니까? 그래서 이분들은 딴 거 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김치 의사들은 100명 중에 1명 정도 이런 분들만 이런 것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점입니다. 자,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한의학, 정확하게는 한의학이 아니라 한약에 대한 비난이 계속 많이 워도 보니까 실제 인터넷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죠. OECD의 어느 나라도 한의사라는 이런 직업은 없다. 그럼 당연히 한의사가 한의 한국 할 때 한인데 그러면 외국에 있나요? 그러면 뭐 국악이 외국에 없으니까 국악은 별론 건가요? 그럼 뭐 BTS는 외국에 없으니까 그럼 K-팝은 별론 건가요? 얘네 뭐 정신 나간 애들이죠. 그리고 이 친구는 지금 너무 이 분노 때문에 지금 맞춤법도 틀렸죠. 그래서 의사가 아니다. 한의사는 의사인데 의사가 아니다. 그리고 무당이다. 쟤네들은 과학적이지 않다. 뭐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이 친구들이 다 모여갖고 이런 댓글도 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너였으면 자살했다. 자살을 종용하는 이런 친구까지 요런 다 스펙트럼에 요런 친구들이 있다. 다 익명이니까 이런 거고, 얘네들 다 경찰서에서 부르면 다 눈 깔고 다 무릎 꿇고 다 우는 애들인데 익명이고 온라인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런 얘들은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의사들 중에서 그 10%, 그 쓰레기들이냐? 아니죠. 얘네들은 시급이 10만 원 이상이라고요. 제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달려면 10만 원을 본인이 내면서 해야 된다고요. 이런 분들 이딴 거 할 시간 없습니다. 이분들 골프 치기 바쁘니까 그러지 않고, 이런 분들이 만약에 SNS에 한의사 따위의 영상을 보고 댓글을 단다? 그건 돈을 내는 거라고요. 이분들의 임금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 이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버는 거 그 전 세계 그 어디를 가도 지금 2024년도 기준으로 1시간에 하나로 10만 원에 벌 수 있는 거 이런 거 대통령에도 없어요. 오직 이분들만 가능하다. 치과의사까지 이런 거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렇게 댓글 달고 이런 거 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누가 하느냐? 자, 두 친구들이 있죠. 자, A군을 하고 싶은 거죠. 너무 원하는 거죠. 일본, 친일파 우리 아이들이 너무 난 되고 싶은 거죠. 너무 부러우니까. 그런데 본인의 인생이 지금 하자가 지금 약간 생기려고 하고 있어서 그 분노, 나의 삶에 대한 분노를
이게 있어야 돼. 익명이 있어야 돼. 얘네들 표출 못해요. 익명이 있을 때만 마녀 사냥으로 시도를 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저 같은 사람이 하는 이야기 중에서 조금이라도 논리가 맞지 않거나 조금이라도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나머지를 다 비판하는 시도들을 계속 시도 때도 없이 하고 있다라는 것. 그리고 얘 친구들도 문제지만 얘네들도 문제예요. 그냥 본인 인생이 지금 하자가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인이 하자가 있다라고 지금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저렇게 A군은 안 되고, 그리고 현재 자신의 생활은 지금 망해가고 있다라고, 망한 건 아닌데 본인이 느끼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분노를 표출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분노를 표출할 때를 찾고 있어서 댓글놀이를 하고 싶은데, 키보드 워리어, 어떻게든 이 분노를 표현하고 싶은데, 한의사 평균 연봉이 1.1억이라고? 2024년도 기준으로 대충 이 정도 돼요. 이것에 대해서 분노를 통해서, 분노를 표출하면 그냥 여기서 와서 저한테 해코지를 하면 되는데, 아니, 안 되죠. 아니, 본인이 지금 하자가 있다라고 스스로 판단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냐? 익명이면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익명을 통해서 마녀사냥을 시도하고 있는 거다. 이런 친구들이 이렇게 이런 댓글들을 달고 이렇게 자살해라 이런 거 막 좋아요 누르고 이런 활동들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만날 일이 없다. 이것입니다. 오프라인에 저 친구들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제가 실제로 병원을 가게 되면 얘네들 뿐만 아니라 실제 제가 위에서 얘기했던 그 A군, 저 쪽발의 친일파, 그 쓰레기들을 실제로 만날 일이 없어요. 자, 왜 그러냐? 제가 실제로 병원에 가게 되면은, 우리나라는 건강검진을 받지 않고 코로나 백신을 맞지 않으면 이 사회에서 다 격리시키죠. 제가 이 사회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강제 건강검진과 강제 코로나 백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병원을 갈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한약을 지금 계속 복용한 지 거의 한 10년이 되고 있죠. 매일매일 먹고 있어요. 바쁜 날 빼고는. 그리고 저희 가족들도 짧게는 5년에서 10년 동안 매일 먹고 있지만 뭐 이런 이야기 안 합니다. 뭐 걔네들한테 뭐 얘기할 것도 없고, 그리고 이제 문진을 하는 과정에서 뭐 검사상 뭐 당연히 뭐 나올 거 없고, 뭐 나와도 저는 뭐 관심 없으니까 제가 혈압이 얼마고 당 수치가 얼마고 제 지질 수치가 얼마고 저 안 궁금해요. 이런 거 어차피 이상이 있어도 관심 없는데 당연히 건강검진상 문제가 없고, 운동하시냐는 질문에 풀코스를 3시간 안에 뛴다. 러닝머신 14.3으로 뛰고 3시간 동안 쉬지 않고 뛸 수 있다. 그리고 근력운동 하냐라는 질문에는 스쿼트 140kg 정도 한 번에 들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 그 누구도 저에게 뭐 건강에 대해서 조언이나 충고를 들을 일이 아예 없다. 아예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죠. 그래서 의사들 중에서 저 쓰레기 범주 안에 드는 사람들도 저한테 뭐 한약이 어쩌네 이런 이야기 하지 않는다. 제가 기본적으로 한의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있으니까요. 직업 물어보면 그냥 회사 다닌다고 얘기하죠. 자, 제가 2022년도 아니고 작년이니까 2023년도에 대학병원 의사 한 10여 명과 제가 면담을 할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어머니 때문에. 저희 어머니가 이 얘기를 다 하시죠. 우리 아들 한의사라고. 그러면 저분들 중에서는 요 10명 중에 1명은 저 쓰레기 카르텔이 분명히 있었을 건데, 그렇다면 저한테 제가 한의사면 저희 엄마의 한약을 먹였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것에 대해서 정확하게 문진하느냐? 아니,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지 않아요. 다 오프라인에서나 저딴 짓 하는 거고, 실제 온라인에서는 그러지 않는다. 그리고 앞으로 먹지 마라 이런 이야기 당연히 하지 않죠. 그래서 실제로는 한약 어쩌고 저쩌고 온라인에서 저렇게 뭐 한가하고 막 비난하고 이런 친구들 실제 오프라인에서는 절대 만날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자, 제가 이 주제로 이야기를 생각은 하고 있었는데 이것을 제가 이번 주에 꼭 영상을 부득이하게 만들어야 되겠다고 했었던 이유는, 제가 제 만남을 갖는 구독자분들 중에 꼭 2회 이상 만남을 갖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 너무 좋은 인연이고 너무 좋아서 오래 보고 싶은 친구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한 친구가 아주 감사하게도 이 합격증을 가지고 왔습니다. 이 친구가 그 당시에도 의대 의치안 중에 고민했을 때 제가 당연히 의사 쪽이 급여를 작작 받아야 되는데 너무 많이 받으니까 그냥 그거 하면 된다 라고 이야기했는데, 마침 또 합격도 의대와 한의대를 같이 합격해서 의대를 가는 것을 추천한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렇다면 이 친구는 요 범주에서 일단 이건 아니죠. 이 친구들은 뭐 누구한테 조언을 얻고 이런 행위 자체를 안 하니까 그 친구는 이거는 아닐 건데, 과연 요 안에서 아주 특이한 요 1% 안에 들어갈지, 아니면 아주 높은 확률로 그냥 일반 의사가 돼서 한의학을 비난하진 않지만 아픈 환자에게 너의 몸의 원인이, 네가 아픈 원인이 무엇일지 모르니 네가 먹고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다 중지해라. 한약도 먹지 않는 것을 권한다 라고 이야기하는 이런 일반적인 김치 의사가 될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친구가 이 범주 안에 들어가면 저랑은 이제 앞으로 볼 일이 없으니까 저는 이 대인관계를 하면 저의 뭐 정치 성향이라든지 저의 가치관이라든지 이런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저랑 가치관이 맞지 않으면 잘 보지 않게 돼요. 안 그래도 바쁜데 제 시간 쪼개가면서 이런 류의 사고를 하는 친구들과 저는 소통하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이 친구가 이 범주 안에 들어간다면 앞으로 보지 않게 되겠죠. 그런 부분이 저는 참 속상하다. 그래서 2024년도 1월 4일 현재, 오늘 1월 5일이네요. 오늘 현재까지 저 이런 분을 딱 한 번 봤어요. 제가 아마 그분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냥 전부 다 의사 새끼들은 다 이렇다라고 이야기했을 건데 그분을 만나고 나서 저도 되게 놀랐죠. 그분은 서전도 아니었는데 당연하게 궁금증을 느끼고 계셨던 거예요. 그 갈증을 느끼고 계셨던 거죠. 감기를 고칠 수 있어요? 이렇게 당연히 질문하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 친구가 이 합격증을 가지고 온 이 친구가 앞으로 이런 아이들에게 교육을 계속 받아서 수도 없이 많은 이 한방의 비난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들어올 건데 이 친구가 한 10년 후에도 이렇게 지금처럼 저와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을지 한번 제가 10년 후에 영상으로 한번 답변을 드리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를 자꾸 자극하기 위해서 열심히 댓글을 달아주는, 이 중에는 막 댓글 10개씩 달아주고 막 이렇게 열심히 노력하는 친구도 있어요. 본인의 시급이 너무 낮으니까 이런 활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친구들 분노하고 많이 힘들겠지만 너희들 인생 아직 존망 아니야. 아직 젊으니까 아직 존망 아니니까. 근데 존망은 아닌데 자살해라 막 이런 거를 아무리 익명이라고 해도 이 정도까지 댓글을 달 정도면 이것은 정상 범주에 이미 넘어 있다. 친구들은 치료가 필요하니까 언제든지 형한테 오면 형이 돈 안 받고 치료해 줄 테니까 한번 언제든지 와라 라는 것 한번 이 친구들에게 한번 당부의 말씀을 남기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